다들 고급 아파트 사시고 하시니까 별 생각 없으시겠지만 고급 아파트 누가 고급 아파트? 아예 사시잖아요. 정말 저희 같은 30대 같은 경우는요, 그 하나하나 30대세요?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DSR 과연 뭐죠? 스트레스 DSR을 아시기 전에 DSR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DSR이란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차주가 보유한 총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이 들어가고요.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주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것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미래에 생길 위험을 해칭을 시켜버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소득이 늘어남으로 해서 DSR 비율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가 있었었는데 그걸 아예 완전 차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3단계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1단계에 0.25%, 2단계에 0.75%, 3단계에 1.25%, 3단계로 할 계획이었는데 1단계를 올 2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0.38%로 시작을 했고, 원래는 2단계에 0.75를 할 것을 갑자기 1.25로 9월 달부터 올려서 그리고 땡겨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정부에서 발표를 작년에 했죠. 올 초부터 해가지고 1단계, 뭐 7월에 2단계, 내년 상반기에 이제 3단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대출 못 받는 거 하냐, 그러니까 급하게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확 당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사람들이 2.5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도 LTV가 있고 DSR이 두 개가 다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스트레스 DSR이 생겼는데 네. 뭐가 변경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기존의 DSR 40% 상환 비율이 있었었는데 왜 스트레스가 붙었냐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 혹은 50년까지 보았던 것들을 30년으로 줄였고요. 지금 2단계 때 1.25% 가상금리가 붙었고, 그걸 30년으로 줄임으로 해서 대출 한도가 5,500만 원 정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스트레스 DSR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뭐 다들 고급 아파트 사시고 하시니까 별 생각 없으시겠지만 고급 저희 아파트 또 누가 고급 아파트? 아예 사시잖아요. 정말 저희 같은 30대 같은 경우는요, 그 하나하나 30대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하면서 계속 자산을 증가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게 되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몸테크라는 걸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또 매입한 거를 전세를 주고, 저는 좀 더 싼 곳에 전세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몸테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조차 다 없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정말 이름도 잘 지었어요. 스트레스 DSR. 아파트 값이 지금 지나치게 오르니까 그거를 자제시키려고 이제 정부에서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된 건데, 내년 내후년에 자기의 근로소득을 이렇게 늘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차단해버리니까 아마 스트레스 받겠지만, 또 반대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풀어주기도 하고 다시 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후선 효과로 다른 게 뭔가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어디로 뭔가가 튀게 돼 있어요, 돈이. 그건 제가 반작용이 일어나죠, 항상. 그게 꼬마빌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담보대출 쪽은 막기가 쉽지가 않고요. 금액들은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 금리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LTV도 80% 나오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담보대출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이 난 그냥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법인을 만드셔라.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1년에 매출을 일으켜라. 5년이 안 된 법인들은 13.4%를 내야 되지만 5년이 지나면 4.6%만 내면 되니까
지금부터 법인을 만들어라. 5년 금방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꼬마 빌딩 사는 거를 5년 계획을 버킷리스트에 해놓듯이 좀 해놓고, 스트레스 DSR이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택 경기 지수가 서울하고 수도권 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 네. 단지 주택 가격의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 격이라고 지방에 죽어나게 생긴 거예요. 어떤 핀셋 규제로 이렇게 뭐 수도권이나 서울을 지정을 했다면 모를까. 전국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다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은 지방의 주택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지는. 저는 옛날부터 아파트값 내린다라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한때는 믿었어요. 언제 믿었는지 아세요? 내가 아파트가 없었을 때. 없었을 땐 내가 글로 믿고 싶은 거야.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떨어지는 쪽에 얘기하는 사람들만 뜨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불안감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진다 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느덧.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과감하게 샀죠, 저도. 이런 스트레스 DSR 이런 거 막 도입하면 향후 2, 3년은 아파트 값이 좀 진정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러면은 풍선 효과로 어디가 오를 것이냐. 상업부동산으로 갈 거라는 거죠. 꼬마 빌딩. 근로소득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DSR 꼬마 빌딩도 지금부터 좀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법인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으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양님은 반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죠. 저는 이제 집이 안정이 좀 돼야 나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네. 돌아갈 곳도 확실해지고 아파트를 투자재로 보지 말고 거주재로 네. 내가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고 거기서 네. 조금 돈 벌으면 좋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선별된 꼬마 빌딩 네. 물론 내가 리스크나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학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옥석을 가릴 수만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저는 사실 느낌은 1가구 1주택자이신 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거의 비과세죠. 엄청 센 거예요. 그럼요 80%까지인데요 그렇죠. 맥스가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도 갈아타기는 해야 된다. 집 하나 있고 건물 하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아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 생기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의 그 소비나 소득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 나는 50살에는 100억짜리 건물 가질 거야 하면 50억짜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타이밍과 그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계획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사실. 주택,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아파트만 투자하고 빌딩에서 하신 분은 빌딩만 해요. 하락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쪽을 가지 마시고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요. 50년 뒤에는 그때는 공급 과잉 되는 거 맞아요. 50년 뒤에는. 50년 뒤 생각하지 마시고 전 10년 뒤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그때는 오히려 큰 평수가 더 인기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 어땠어요? 큰 평수 인기 없었어요. 오늘 스트레스 DSR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했던 걸 토대로 자유롭게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